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숨이 턱턱 막혔었다면 그래도 오늘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행히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전망이 더 굳어졌는데요. 아직 국내 증시가 오늘의 움직임으로 이번 주에 낙폭을 다 만회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다음 주까지 추이를 조금 지켜보다 보면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이라는 걸 혼자서 들여다보면요. 오늘의 상승이 떨어지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의 시초인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파란불을 켜는 날이면 며칠 또 하락이 이어지려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려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걸 특히 이번 주에 톡톡히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기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베이비 스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봐야겠죠.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서 함께하는 로드 전문가님께서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예측을 해주실 거고요. 노란톡 안에서는 장이 열렸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혼자해서 손실만 키우셨다면 아니면 수익을 냈다가도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약수익만 항상 챙겨왔다면 이제는 정말 내 방법이 틀렸었다는 거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은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로드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으로 가는 길에 길잡이답게 발빠르게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노란톡에서 공략주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오픈을 해주시는데요. 길게 보려고 했던 종목이라도 갑자기 급등 시세가 나오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공략주가 조정 기간을 거친다고 해도 확실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결국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노란톡 안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제대로 다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수익률 표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률 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여러분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계산한 전문가님의 찐 수익률입니다. 아직 2주나 더 남아있는 3월이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3월 동안 이미 수익률 100%를 넘기셨습니다. 뉴라고 써있는 종목들, 지난 방송 이후부터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4개의 종목이나 수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가온칩스는 9%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 보유기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렇게 10%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려면 전문가님의 공략주 여러분도 받아가셔야겠죠.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인탑스로는 14%, RS 오토메이션은 15%, 도화 엔지니어링은 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RS 오토메이션은 지난 방송의 필살기 종목이었는데요. 월요일부터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이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방송 필살기 종목으로 탄탄하게 15%나 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을 못 봐서 이번 수익 놓쳤다 아쉬우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 필살기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 주실 로드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시장이 많이 힘들었고 계속 빠지고 오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힘든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크게 수익을 내면서 한 주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도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로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는 이번 주를 핫하게 달궜던 거는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파산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파산 이후에 다른 은행들이 좀 경영 부실이라던가 파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뱅크런 이슈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 뱅크런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 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CPI가 예상치 부합을 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미뤄봤을 때 지금 어제 미증시가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던 이유는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 아니면 25bp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기존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뱅크런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연준이 더 이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연준에서 지금 포커싱을 잡던 거는 물가 안정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은행을 살려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예금 인출하고 뱅크런 사태 나오면은 너도 나도 돈을 출금하고 은행이 파산되면은 결국에는 이 은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꼬이고 막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은행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면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금리를 아직까지는 동결시키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지금 지표들은 조금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에서 지금 연준이 갈등을 할 것이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파로 코스피는 2,400선을 이탈했고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는 녀석들만 가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중국 대출금리 결정이 있고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존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대망의 그 FOMC 회의가 있고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PMI 지표 발표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대출금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랑은 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왜? 경기 부양책을 하는 이유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뭐 쉽게 올리진 않을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 부양책과 부합돼서 이러한 어떠한 금리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나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FOMC 회의와 기준금리 결정인데 파월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다음 주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외국계 은행 위기 사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초저금리 유동성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0.25였는데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4.75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 20년도에 코로나 때 초저금리로 유동성을 확대했습니다. 돈을 막 풀었어요. 사람들 대출 받고 뭐 부동산 사고 차 사고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하반기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22년도 들어와서 연준이 단기 동안 진짜 1년 만에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때 코로나 때 보통은 은행에서 예금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은행이 하는 거는 보통
뭐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수를 해서 뭐 회사채든 국채든 이런 걸 은행에서 이런 걸 사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은행이 그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20년도 코로나 때 이때 초저금리 이때 이제 은행권에서는 채권에 투자를 했겠죠. 왜? 저 당시에는 사실 야, 이 정도면은 당분간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은행에서는 투자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채권을 투자해서 뭐 금리가 높진 않지만 우리는 꾸준히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겠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자, 22년도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지금 코로나 때 투자를 했던 채권에 큰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여기는 뭐 은행권에서 사실 저런 채권에 투자를 해서 하루 이틀 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이거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출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준 거를 상환해 돈 갚아 이럴 수 없잖아요. 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10년, 20년 이런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금을 갑자기 막 투자자들이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돈을 출금해 달래요. 그래서 막 스마트폰으로 돈을 열심히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을 출금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채권을 팝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팔면 이때 샀던 채권이 지금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나는데 출금이 계속 더해지니까 파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러한 코스로 파산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은행 수익 구조라는 게 보통 두 가지입니다. 대출이자 수익과 채권 투자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꾸준히 나는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챙겼는데 금리가 올려버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반 대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1금융권 예를 들면 KB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가서 대출을 저희가 받을 때 부동산 뭐 집을 사시거나 뭐 차를 사실 때 대출 받을 때 보통 10년 이상 20년 대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은행 가서 1금융권 은행 가서 장기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중앙은행 예를 들면 KB은행에서 우리 한국은행에다가 만약에 급하게 돈을 빌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단기금리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기금리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데 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단기금리로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장기금리로 대출해주면 은행에서 수지 타산에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량 출금까지 발생하면 현금이 유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투자해뒀던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데 그조차 안 되면 파산이 나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현재 외국계 은행들이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뭐예요?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올릴 것이며 그러면 은행 생각하면 금리 더 이상 그만 올려야 돼 동결시켜야 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연준의 이러한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도 듣고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이날입니다. 이날 진짜 그 실리콘밸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오늘 막 그렇게 많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여기서부터 또 빠진 게 큰데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25bp던 뭐 동결이던 50bp던 50bp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성 추가로 결정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요일 날 5%가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갭상승 출발해갖고 많이 올렸는데 오늘 올린 원동력은 바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고 뭐 정말 변동성도 컸고 시장이 계속 빠졌는데 저는 3월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송에서 공개했던 필살기 종목들이었습니다. 필살기 종목들이었고 특히나 저번 주 RS 오토메이션, 저저번 주 현대로솔루션, 그전 주 3주 전에 효성중공업 이렇게 연속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수익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수익 내고 싶으면 로드 전문가를 따라와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시장 흐름을 안 살펴볼 수는 없겠죠. 고금리의 부작용으로 뱅크런 이슈가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이 은행 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정말 쥐고 흔들 만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전문가님께서는 상세하게 짚어주십니다.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님을 따라서 시장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플러스로 공략주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공략주들을 노란톡에서 다 받아간다면 여러분도 매일같이 탄탄한 수익률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월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월 수익 종목 10개 중에 7개가 바로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방송만 꾸준히 열심히 보셨다고 하면 여태까지의 이런 수익률을 다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RS 오토메이션으로도 일주일 사이에 15%나 되는 수익률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필살기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필살기 종목을 2개나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노란톡 공략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탄탄하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로봇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 얘기하면서 RS 오토메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삼성전자 그 용인 시스템 반도체 공장 30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계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삼성에서 짓는 게 아니고요. 그 국책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K 실리콘밸리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엄청 큰 규모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주도하는데 삼성전자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일단 국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세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한다, 정부에서 뭔가 한다, 일단은 주식시장에 지금처럼 시장 안 좋을 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잘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천장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가 원래 10%였는데 지금 14%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분이 25%가 넘어가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협동 로봇 기술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주 나온 뉴스가 삼성 SDS에서 엠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여기에 최대 주주로 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엠노랑 왜 인수했냐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만드는 건 모르겠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엠노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구매 공급 관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SC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공급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로봇.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꿈꾸는 게 뭐냐라는 거죠. 로봇,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공급 관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하는 회사를 삼성 SDS가 최대 주주가 돼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건 저는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용인의 그런 국책 사업을 통해서 만들겠죠.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꿈꾸는 거는 로봇 기술을 통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무인 공장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ESS 에너지도 저장을 하고 거기서 로봇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송도 해주고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차세대 산업. 그리고 또 이게 잘 보시면 무인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계에서는 세계 탑이에요. TSMC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생산 능력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만들어 그 땅덩어리 큰 미국에다가 무인 공장 만드는 기술을 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 쳐보세요. 그럼 이게 엄청난 먹거리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공장 지을 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땅덩어리가 커서 외진데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 공장을 만든다. 그럼 이건 솔깃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 역시나 이번 주에 이어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인데 자, 지난주 방송 공략주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빠졌다가 3일 만에 몇 프로 올랐냐면 35% 올랐어요. 정확하게 수, 목, 금, 상일 날 딱 올랐다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자, 이 회사가 왜 스마트 팩토리냐면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게 로봇 모션 제어 그 다음에 ESS 제어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혜주로 뽑히기 때문에 이 RS 오토메이션이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지난주 방송 보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뭐 못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방송 보신 분들 크게 수익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이런 거 또 따라가는 공략을 할까요? 안 합니다. 다른 후속주 가지고 노리거나 아니면 조정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타점이라던가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제가 1월 달에 노란톡방 공략주라고 적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2달 동안 이 비중을 추가하면서 모아갔습니다. 모아갔는데 결국에는 박스 치다가 오늘 그냥 상한가 찍었죠. 근데 자, 이게 왜 올라갔냐. 자, 이 인탑스라는 게 원래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삼성 웨어러블 로봇 생산 준비를 한다는 뉴스가 떴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예정이 보핏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여기서 생산을 전담한다. 그리고 인탑스가 미국 회사 중에 하나인 그 베어로보틱스라는 서빙 로봇 회사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보핏,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로봇에 대한 직접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역시나 추가 상승 모멘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나오면 재공략할 예정이고 역시나 노란톡방 오시면 이 종목 제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얘는 사실 뭐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오늘 뉴스가 떴는데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삼성 용인 반도체 공장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 여기 수주를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국가산업단지인데 여기가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하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걸 가지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매도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 단타로 공략하시거나 이런 후속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 제가 3월 달에 수익 낸 거 지금 100%가 넘는데 제가 지금 2023년 들어와갖고 1월부터 지금 다 해갖고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특히나 3주 연속 필사기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서 노란톡방 오신 분들 무료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주목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섹터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K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게 국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이니만큼 앞으로도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리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한 번 급등 시세를 뽐냈고요. 여기에 삼성 SDS는 협동 로봇에 대한 기술을 지닌 이 엠로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이 로봇과 관련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로봇 섹터를 얘기를 해오신 만큼 지금까지도 관련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후속주를 다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봤는데 이 중에서 나는 뭘 노려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살기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공장 자동화 사업,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 관련된 기업이고요. 여기가 또 특별하게 나노 섬유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 나노 섬유가 뭐냐면요. 그 2차 전지 그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 튜브,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노 섬유를 판매하는데 결국엔 이 탄소 나노 튜브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탄소 나노 튜브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노 복합 구조체 소재 및 필터 기술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이고, 어쨌든 탄소 나노 튜브, 지금 테슬라에서 배터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탄소 나노 튜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사실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실리콘 응급제랑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양극재 시장은 이미 양산화 과정이고 개화기가 끝났어요.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셀업체나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안정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공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탄소 나노 섬유 판매하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 로봇 팔레타이징이라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사업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오르기 전 주가까지도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지 받으면서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21년도에 좀 실적이 안 좋았고 작년 22년도에 실적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 이런 필살기 종목, 제가 지금 3주 연속 필살기 종목 말했는데 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물론 종목명 아시고 혼자서 하셔도 되겠지만 제대로 된 타점과 매수가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형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만나봤습니다. 공장 자동화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나노 섬유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노 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될 예정이겠죠. 차트상으로 봐도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 앞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를 또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로봇 관련주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는 몇 달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그럼 로봇 관련주를 장기 투자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단순히 로봇도 로봇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네. 그럼 무인 공장 쪽을 좀 길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분야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 조금 더 길게 보고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은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봐야 될 섹터 두 번째입니다. 이거 첫 번째 거랑 이어지는데 제가 1월 달에 많이 말했던 작년부터 말했던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섹터인데요. 저는 이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한다. 뭐냐?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AI랑 엮여가지고요. 여기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저가의 상품이 아닌 고가의 상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뭐 전기차든 뭐 친환경차, 뭐 수소차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에 CPU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켓, SoC 기술이 포함된 그 소켓이 들어가서 직접 회로가 딱 반도체에 박혀가지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다가 딱 꼽으면 거기서 차가 뭐가 문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 ADAS 자율주행 기술과 엮여서 결국엔 차세대 반도체와 자율주행이 엮이는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가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안바렐라와 협력해서 AI 반도체에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용인 시스템 반도체 공장 국가산업 주도한 K 실리콘밸리 이거에다가 결국엔 로봇에다가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거 관련된 기업까지 더해서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고요. 이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수익 냈던 거는 가온칩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보통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와 도면 개발한 거를 파운드리로 보낼 때 바로 도면을 못 써요.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에서 예를 들면 AMD에서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 이거 개발한 거 니네 만들어 줄래? 양산해 줄래? 보냈는데 걔네들이 AMD가 보낸 도면을 갖다가 삼성전자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공장에 적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회사들에게 삼성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저기 AMD에서 우리한테 이거 설계해 갖고 만들어 달라고 보냈는데 야 이거 우리 대신해서 네가 만들어줘. 우리가 돈 줄게. 그러면은 걔네들은 뭘 하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면으로 제가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고 제가 이 가온칩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랑 연관이 있는데 바로 3월 15일 화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했고 1거래일 만에 지금 9.5% 수익 실현하고 나왔거든요. 이 장대양봉.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고 차량용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역시나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캐치를 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이번 주에 수익 잔치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후속주가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언제 재타점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오셔야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종목명 알고서 다음 주에 잘못 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뭐 잘못되게 해가지고 막 크게 손실 나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면 제가 뭐 책임져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신호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소통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 지분 투자 관련해서 M&A 행보를 우리가 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분 14% 확보했고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착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간다. 이거 20만 원 간다는데? 이거 몰라요, 아무도.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6만 7천 원대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제가 제 지인도 더 간다 그랬는데 진짜로 더 갔어요. 11만 원 갔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더 못 가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 있는 종목 굳이 무리하게 사시기보다 아니 좀 저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애들 사서 편하게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단타로 들어가자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엠노라는 기업도 상한가 갔던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 국내 1위 구매 공급망 관리 기업을 삼성 SDS에서 인수를 했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인수한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국가 사업인데 시스템 반도체로 승부하겠다고 저 공장을 만든다. 여기다 300조를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다. 단순하게 여기 M&A 한데 얘를 살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왜 M&A를 하고 왜 지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뭐고 그 관련된 섹터 중에 어떤 게 갈 건지 그렇게 찾아가야지.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한데 저거 매수하자,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엠노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수익 낸 종목들 물론 단타로 수익 난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리 사서 뉴스 나올 때 매도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런 수익률로 저는 직접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청산했던 가격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가 넘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바로 필살기 종목 넘어갈 건데, 자, 제가 이거는 여기 나올 때 진짜 많이 얘기한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살기 종목 팹리스 파운드리 연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정말 크게 수익 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성 M&A 또는 지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그다음에 SCM 기업,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쪽이 M&A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는 그림은 무인공장,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반도체, TSMC 이기자 이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외주 안 맡기고 자회사로 놓으면 여기 자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 만들 거고, 그러면 AMD나 이런 데서 기술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크게 더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 M&A 그리고 앞으로 미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는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때 나와서 이 종목 신나게 수익 났다고 자랑을 했던 종목이고, 과거에 이때도 제가 뭐 한번 상한가 한번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조정받았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공략해서 수익을 낼 예정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막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결국에는 지금 수익성을 볼 것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며 이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가 종목을 초이스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크게 시세를 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명 아무리 아시더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두 번째 주목 섹터는 전문가님이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해오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자동차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내 증시는 삼성과 관련이 됐다 하면 무조건 움직이는 특성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꾸준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삼성과의 M&A와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했지만 이미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주를 노려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M&A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다면 바로 이 종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섹터의 필살기 종목으로 보여주셨지만 전문가님, 내용 안에서는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이 모든 내용의 총망라가 이 종목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근간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토대를 다져주는군요. 네, 어쨌든 AI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AMD나 인텔 같은 그 기술을 아직 못 갖고 있어요. 그 팹리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 개발 기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쨌든 중간에 걸쳐서 삼성전자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은 저는 주목을 받을 것이고 네. 최근에 이러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냐면 결국엔 지금 챗 GPT, 네. AI 그쪽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 어쨌든 로봇에 뭐가 들어가냐? CPU 역할을 하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 들어가요. 네. MCU라고 하거든요. 그 MCU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럼 이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필요하고 어쨌든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설계를 개발을 하고 공장 파운드리로 보내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필요해요. 왜? 거기 개발팀이 따로 있을 거고 공장팀이 따로 있을 건데 그쵸.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설계팀이 설계해갖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도 똑같잖아요. 그쵸. 옷을 디자인해서 도면을 캐드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펜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 있고 재봉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디자인하는 사람과 재봉사 사이에서 누군가는 중간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이런 지금 삼성이 그리고 있는 로봇,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차량용 전장,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밑바탕 단계가 바닥이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워낙 이 기초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도 약간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기가 이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일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AI 반도체 이게 챗 GPT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있는데 네.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하기가 아직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챗 GPT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로봇에다가 챗 GPT를 적용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이식시켜서 처리 속도를 감당하게 하려면 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속도를 가진 CPU가 필요한 거고 지금 AI 반도체 나오면서 NPU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NPU라는 게 속도가 빠른 CPU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아직 하드웨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이랑도 엮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이 1월달, 2월달에 올랐던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AI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이랑도 엮여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삼성전자 M&A 이슈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참 많은 분야에서 엮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간은 시스템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가장 상승 동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여태까지도 AI와 관련해서도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이것도 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는
저는 정확한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열려있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 3월 수익 종목만 보더라도 모두 필살기 종목들이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3월 수익 종목 10개 중에 7개가 바로 필살기 종목이었는데요.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RS 오토메이션도 15%의 수익을 챙겨왔고 2주 전 필살기 종목이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9%에 가까운 수익률, 또 3주 전 필살기 종목이었던 효성중공업도 1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줬습니다. 여러분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들을 다 받아가신다면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수익률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50분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불러서 이제 마무리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들어오셔라 해도 안 들어오실 분들 안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직접 물건을 써보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마 이거 수익률 저게 아니냐, 조금 뻥튀기 좀 한 거 아니야. 진짜 수익률이에요. 이거 뻥이 아니라 진짜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수익 낸 거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제가 매도가 매수가 다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일단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모의 투자라도 아니면 한 주만 사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참여를 하셔서 주식을 공부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수익을 내길래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저렇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그렇게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도 하시고 인증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같이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란톡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필살기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많이 얘기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탄소 나노튜브라는 섹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2차 전지인데 오늘 2차 전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갈 건데 이제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된 걸 이야기할 건데 이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 필살기 종목은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되어 있고요. 나노 섬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여기 자회사가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여기가 그 모회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도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 공장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반도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무인 공장에서 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삼성전자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삼성이 SDI도 가지고 있죠. 배터리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냥 반도체 공장만 만들고 끝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터리 공장도 무인화 시키면은 그럼 삼성전자는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떼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장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탄소 나노튜브나 실리콘 응급제 같은 미래의 그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렇게 엮일 수 있다면 저는 추가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뵈면서 인사하면서 소통하면서 하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그 누구보다도 선취매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입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매달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어렵든 쉽든 불붙은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웠던 시장에서 한 주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주식오락관은 오후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